SK가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었는데 그때 그 SK에 대해서 뭐 이제 사회이사 뭐 선임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구했던 외국 이제 펀드가 있어요. 거기를 담당하던 이제 변호사가 이제 한국계 이제 미국 변호사였는데 김영준 변호사라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주 지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적인 그런 거죠. 이제 배당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주 참여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또 지분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이렇게 사회나 또 주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소홀히 취급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양 기자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을 돌아보는 거는 이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짚어준 거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펀드 있었잖아요. 뭐 헤르메스 펀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기 그 KTNG 했던 거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국보 유출이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기엔 이제 너무 길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엘리엇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이제 배당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배당이 이제 뭐 단순히 뭐 주주들한테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이제 원칙 논제이고 뭐 상법에도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권리가 있느냐. 추상적으로는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이제 우리 상법에서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인. 상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리성이 제일 핵심적인 이제 요소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영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회사로 넘어오게 되면 회사 상인이 되면 영리성이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 상인이면 이윤 창출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개인이면 근데 회사라면은 자금을 출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을 배당하는 분배하는 그런 요소까지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영리 개념에 필수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상법에서 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개인 상인의 영리성이라는 의미하고 회사 상인의 영리성이라는 의미가 이제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분배라는 측면이 또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분배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좀 아카데믹하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판결을 하나 많이 이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1919년인가 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미국의 이제 그 다찌 회사 이제 자동차 다찌하고 포드가 다찌 vs 포드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포드 형제하고 포드하고 다찌 형제가 이제 일종의 이제 합작을 한 거죠. 하나의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포드는 주로 경영을 담당을 하고 다찌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이제 담당하는 주로 하는 그래가지고 두 회사가 이제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이제 회사를 포드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이제 났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경영에 약간의 그래서 포드 회사의 뭐 10%의 지분을 다찌 형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찌 형제가 이제 뭐 anyway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서 다찌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시 또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또 다찌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니까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포드 회사 이제 사이가 이제 나빠졌을 거 아닙니까? 사이가 나빠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의 지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경영권을 행사한 건 아닌데, 포드 입장에서는 10%는 이제 엄청난 지분이니까, 이게 배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쟁 회사의
자기 회사의 배당금, 물론 배당금이지만 10%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매년 몇십억 달러의 돈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가 배당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그거죠. 회사가 이제 앞으로 뭐 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또 새로운 어떤 뭐 기술도 개발하고 뭐 그런 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사내 유보 금액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죠. 예, 배당을 줄이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치 형제는 이거 봐라 왜 배당을 안 하고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시간주 법원에다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배당을 해라 라는 거 하고 배당을 많이 해라 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포드 회사가 무슨 공장을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과하고 또 부적절한 그런 어떤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하게 결론은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이거는 경영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공장을 어디에 짓건, 그 다음에 뭐 돈을 갖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하건, 그거는 이제 이 경영의 자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포드가 이기고, 배당에 대해서는, 다치가 이겨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케이스를 놓고, 소위 말하는 주주 중심주의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 쉐어홀드, 그러니까 주주 중심주의, 쉐어홀드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드, 그거 두 입장에서 서로 유리한 부분을 이제 따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강조하는 주주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파라 이 케이스에서 다치가 이겨가지고 배당 청구권이나 이런 걸 행사해가지고 법원도 다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 경영자의 입장을 드는 그런 입장에서는 파라 경영 판단, 그 사회적 책임이나 또 뭐 공장을 짓고 이런 거를 포드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유리한 부분을 따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이제 다치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배당 청구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회사가 자금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나치게 유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지 버는 거를 족족 다 고액으로 무조건 배당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결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하나 또 재밌는 케이스가 그 시카고의 시카고 컵스인가? 이거 뭐 저기 야구 구단, 그게 이제 위글리 필드인가 아주 유명한, 위글리 필드 아시죠? 거기가 이제 지금은 바꿨나 그랬는데 옛날에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야간 경기를 못 했대요.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소액 주주들이 야 이거 그 야간 조명 달고 해가지고 그 야간 경기도 하면 더 수입도 올라가가지고 좋을 텐데 왜 안 하냐 이런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또 제기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야간에 하는 것은 야구 본래의 그런 경기의 특성에 맞지 않다. 지금 뭐 야간 경기를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위글리 필드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안 하고 이거는 경영자의 판단이다. 이렇게 또 이제 들어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원칙, 원리 같은 걸 뽑아내 보면 회사가 분명히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기본적인 원칙인데, 근데 그게, 주주가 절대적으로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의 입장에서, 과도하게 사내 유보를 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장래의 어떤 사업 계획에 따라가지고, 자금을 갖다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이 정관상 목적에는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판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스마트 학생복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릴 때 이제 장학 퀴즈 그거 해가지고 금청 받잖아요. 1980년대에 그 대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느 회사에 제일 가고 싶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들
삼성이나 현대, 대우 이런 데를 기대했는데 1등 SK가 했어요. SK가 성경이게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이미지 때문에 장학회지의 아주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SK가 굉장히 사회적 그런 기업 활동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SK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그게 알게 모르게 브랜드의 어떤 밸류를 높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현대로 돌아가면 현대가 뭐 이거는 이제 경영자의 뭐 그런 부분이지만 뭐 10조의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삼성동 땅. 그거를 살 때 이제 뭐 그때 삼성이 뭐 5조인가 4조인가 그 정도 했는데 이제 거의 배를 쓰면서 이게 현대한테 갔는데, 근데 뭐 그거에 뭐 그게 좋냐 나쁘냐는 이제 뭐 시장의 판단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현대가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이렇게 동맥경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금이란 부분이 원래 현대그룹의 그런 어떤 크기에 비해 가지고 자금 운영이란 부분이 약간은 이제 조금 어려운, 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덜 좀 여유가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엇이 고액 배당을 원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펀드들의 그런 행동하고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냥 투자해서 많이 얻어가고, 예, 이런 부분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삼성이 현대가 지금 뭡니까 이제 뭐 수소차라든지 뭐 향후 이제 어떤 4세대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현대사 입장에서 그런 자금을 갖다가 이제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대 입장에서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뭐 그냥 소나타 개발하고 이런 거라면 사실 별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나 수소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그런 예상을 생각한다면은 뭐 고액 배당은 너무 지나치다. 굳이 행동주의 그걸 들지 않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게 이제 경영 판단이죠.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경영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이사 사건이 이제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따로 듣지 못해서 이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면은 이제 경쟁자의 사람을 사회이사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데 충실 의무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회사에 대해서 또 주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또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는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의무를 이제 진다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혹은 다른 주주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가지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영미권에서는 많이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의 주주다. 굉장히 대주주죠. 예. 그럼 그 대주주가 나머지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펀드들은 대부분 상당히 대주주죠. 그러니까 사회이사 선임권을 이제 행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자, 과연 이 10%의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혹은 회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그런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또 고액 배당을 청구했느냐, 그건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고액 배당을 했을 때 회사의 이익이 되느냐, 예, 이 부분.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선임하고 고액 배당을 했을 때 소액주주들에 대해서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지배주주 입장에서. 자, 그러면 배당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가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차질이 된다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주들이 받게 되는 이익과, 그러니까 이익 배당과, 그다음에 회사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장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인적인 주주, 소액주는 물론이고 지배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하고 회사가 성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자금의 수요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건 뭐를 우선시켜야 되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지배주주의 이해관계하고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 지배주주가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받아가게 되겠죠. 예, 파이면에서. 소액주주들은 조금 하는데 그러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더 많이 성장을 해야지만 나중에 또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텐데 또 회사가 성장할 그런 어떤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실기를 해버린다면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들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이사라는 부분도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반대에 있는 이해가 100% 이건 상충이 되는 회사의 사람을 사회이사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뭐 경영진에 참여를 하고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뭐 때로는 정보가 또 새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건 이해관계 충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지배주주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법리적인 면에서도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의 충실의 임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100% 굳게 정립된 건 아니지만 학자들은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그런 요구는 이제 과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사회의 이제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사실 그거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과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나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 입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숨겨진 뭔가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 이사가 5명일 때와 10명일 때는 자기들 대표자 미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정원을 갖다 넓히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이 내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주의 중심이거든요. 주주가치 제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주주가치 제고가 뭐냐라는 거죠. 자기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주주가치 제고를 한다면은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되겠죠. 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신주를 발행해가 자기들이 사채를 매입을 한다든지 뭔가 자금을 출자할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전혀 없죠. 전혀 없고 그냥 투자를 한 것만큼 거기에 수익률을 얼마 높여가지고 빼가겠다라는 그런 그죠. 나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이건 국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국부 유출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회사의 이익하고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00% 주주의 자금만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때는 초창기에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100% 일치를 해요. 근데 회사가 운영하다 보면 이제 관련인을 맡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종업원도 근로자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끼치는 것이고 또 그 회사가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 그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런 어떤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면 회사 자체만 망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우리 군산 GM 공장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업이 기업만의 것은 아니고 사회에 어떤 미친다.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고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사회를 고려하고 그다음 또 장학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핵심적인 회사의 사업을 위한 그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거든요. 예, 기업은 말 그대로 계속적 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을 넘어서는 다른 활동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또 회사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법인. 법인은 우리가 이제 자연인에 이제 대칭되는 개념인데, 자연인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개념 정의할 때 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럼 법인은 뭐냐? 자연인 이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해서 뭐 상속이라든지 친족권 이런 거는 이제 생명권 이런 거는 이제 뭐 누리지 못하지만, 나머지 재산적인 거 관련 것은 자연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게 법인이거든요. 그런 한에서는 그 법인 뒤에 지금 사람 인자가 붙잖아요. 네. 예, 그 사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예요. 그럼 그 인격체의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것이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만약에 뭐 회사법에 그런 건 있습니다. 약간은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큰 줄기에서는 같은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 회사법 판례를 보시면 내용을 읽어보면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예, 이렇게 회사가 운영이 되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 왜냐하면 회사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라라는 건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록을 작성해라. 예. 작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검사가 뭐 너 형법 뭐 상법 위반했네 이러면서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걸 때 이거 안 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정말 아주 큰 회사도 뭐 이사회 의사록 제대로 작성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큰 회사들은 다 합니다. 근데 아직도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주주총회를 뭐 이제 하려면은 며칠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 이사회를 하려면은 며칠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고, 또 뭐 의사 정족수는 어떻게 되고,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적인 것을 위반했을 때 법원에서 위반한 회사의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제가 대주주입니다. 제가 66.6%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 오늘 그냥 주주총회 한 걸로 해가지고 결정. 이렇게 했을 때, 야, 절차 안 했네? 다시 해.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지 뭐. 가가지고 하면 똑같아요. 왜? 제가 지배적이니까, 그죠? 80%, 90% 마찬가지예요. 근데 30% 갖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어떤 중량 결정을 내리는 3분의 2라는 부분이 넘어서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절차에 맞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 절차가 무효라고 하진 않아요. 예.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절차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있으면서 뭔가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사란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자, 막말로 10% 밖에 안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 10년 내지 뭐 몇 년을 갖다 좌우할 수 있는 자금의 어떤 운용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겠다? 행동주의, 뭐 주주 가치, 그거는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뭐 엘리엇이 예를 들어서 뭐 한 80% 갖고 있다.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아닌데, 전체 주주, 그리고 회사의 이해관계하고 배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고액 배당을 한다?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인정 안 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충실의 임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사회이사 부분도, 엘리엇의 그런 어떤 입장은 좀, 과도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사회 정원 문제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나쁜 결정이다, 나쁜 요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능성, 이란 부분에서 이제 의도는 보이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게 뭐,
나쁜 결정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